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센서와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대장암 진단 스마트 포인트 오브 케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전자정보공학과 학생들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 티어리컬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드밴테이지스 앤 리밋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대 사회의 문제 중 대장암을 타겟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은 불치병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대 사회에서 위험한 질병으로 언급된 암 중에서 저희는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년 전부터 대장암은 발생률 2위, 그 사망률 3위에 달할 정도로 매년 위험한 암의 종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사망률과 달리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을 확인해보면 1기에 조기 진료한다면 생존율이 무려 90%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왜 사망률이 암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대장암은 높은 발생률을 보이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 수검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장암이 왜 수검률이 낮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존하는 진단 방식의 위 내시경 검사는 비용 부담이 있고 고통스러울까 말한 이유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진단 방식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해 단 한 방울의 혈액을 사용하여 대장암의 발병 유무를 의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센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센서를 구축한 각종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마커로 대장암의 항원에 스페시픽하게 반응하는 바이오마커인 항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장암의 플라즈마 바이오마커의 첫 번째로는 암배아 항원이 있습니다. 혈중 수치가 정상 이상일 때 암 발병을 의심할 수 있지만 대장암에만 스페시픽한 바이오마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마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MAPRE1은 세포 성장과 암 형성을 촉진시키는 경로를 유도하는 마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항체를 함께 이용했을 때 초기 상태와 어드밴테이지 상태에서 검출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센서에 이 두 가지의 항체를 미리 부착한 다음 개인의 혈액에 따라 항원 항체에 반응하는 정도로 대장암 발병 유무를 의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를 확인해보면 효소, 항체, 세포 등을 바이오 리셉터로 활용하여 여러 트랜듀서 센서에 부착하였을 때 반응하는 신호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바이오 센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환 장치 중 FET 센서를 이용하여 항원 항체 반응의 정도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FET 센서가 어떻게 혈액에 있는 대장암 항원을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FET 센서의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는 GAA, 게이트 All Around 나노와이어 팻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그림과 같이 세미컨덕터 채널 위에 혈액을 흘려보내주게 됩니다. 이 혈액은 채널 위를 지나다니면서 Y자 둥근 Y자 모양으로 된 리셉터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혈액에 타겟 항원이 있다면 이 항원은 리셉터에 붙게 되어서 채널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는 채널에 흐르는 전류를 변동시키는데 이 변동되는 전류를 이용해서 항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왼쪽 심볼은 FET 구조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게이트에 특정 전압을 걸어줬을 때 채널에 흐르는 드레인 커런트, 전류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이트에 일정한 전압을 줬을 때는 그때 해당하는 특정한 값의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Y자 모양의 리셉터에 항원이 결합되게 된다면 이 항원에 있던 플러스 차지 또는 마이너스 차지에 의해서 채널의 두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채널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당연히 면적이 넓으니까 많은 전하들이 통과할 수 있게 돼서 전류가 증가할 것이고 두께가 줄어든다면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하의 양, 즉 전류가 당연히 면적이 작으니까 줄어들게 될 것이니까 항원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채널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를 결정되게 되고 그 채널의 두께는 바로 커런트의 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얇아짐에 따라 그곳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즉 게이트에 특정한 볼테이지를 걸었을 때 기대하는 전류보다 적거나
많다는 뜻은 혈액에 항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생존율이 높기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병원에 직접 가야 검사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기술의 융합으로 시간, 공간 제한을 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므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다양한 센서들의 등장과 유무선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발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데이터 관리가 편해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현재 휴대폰, 에어팟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파수를 분할하여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리퀀시 호핑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대역폭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약속된 표준 규격인 ISM 대역폭을 이용하여 대역폭에 대한 추가 비용 지출이 없고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림은 기기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무선 연결 과정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블루투스 기능을 실행하면 주변에서 연결 가능한 기기를 찾습니다. 이 기기와 블루투스 기기 간에 임의의 코드를 주고받게 되고 이후 이 코드를 이용하여 이 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과만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펫 센서를 통하여 바이오 센서와 통신 시스템의 설명을 통해 저희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로 접근했습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 검사자의 데이터가 병원으로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대장암 진단 스마트폰 플랫폼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먼저 펫 센서를 통해 항원의 검사가 종료되면 측정 데이터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들어오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측정한 자료뿐만 아니라 이전에 누적된 자료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어플리케이션에서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로 자료를 전송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며 이전에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환자의 정보와 위치 등을 계속 누적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감지될 경우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병원과 컨택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그림은 스스로 측정하여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을 나타냈습니다. 앱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AI는 병원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별을 합니다. 대장암 환자에게서 나타난 수치와 측정자의 정보를 비교하여 유사성이 낮을 경우 정상으로 판별하고 사용자에게 결과를 제공하지만 유사성이 높을 경우 AI는 전문의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전문의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선 AI가 분류하기 위한 충분한 표본 샘플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누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암이 있음에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오류이기 때문에 센서, AI의 정확도도 요구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올 경우 AI가 재검사를 요청하거나 전문의에게 알림을 보내어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받을 방법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 및 한계입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검사를 진행하는 데에 한 방울의 혈액만 필요하다는 점에서 편리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거나 위험 수준의 수치를 보이는 경우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대장암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의 종류만 바꾸면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종양 검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 및 한계입니다. 정상인의 CEA와 MAPRE1의 혈중 농도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CEA와 MAPRE1의 항체에 대한 가격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항체의 대량 생산의 기술로 저렴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